부장님, 다음 주 임원진 보고 미팅에서 할 제 발표가 걱정이 됩니다. 에이, 김대리, 잘할 거면서 왜 떨고 그래? 나도 안 떨고 발표하게 되기까지 몇 년이나 걸렸는걸? 나 진짜 훌쩍 떠나고 싶다. 내가 좋은 캠핑장 소개시켜줄까? 지난 주말에 다녀왔는데 다른 데보다 거기가 훨씬 낫던 것 같아. 내가 정보 보내줄게. 저 다음 주에 받을 수술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저희 병원 의료진들의 수술 실력은 전국에서 유명합니다. 실패율이 아주 낮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선 대화가 어떻게 들리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앞서 들으신 대화들이 혹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여러분 끝까지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함께 가시죠.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경청입니다. 우리는 모두 잘 듣는 것, 경청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봐도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욱 신뢰가 가고 감정적으로도 친하게 느껴집니다. 당연히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방이 내 얘기를 포인트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왠지 내 말을 흘려듣는 것 같다고 느낀다면 그 관계를 사실 지속하고 싶지가 않아지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잘 듣는지를 아는 분들은 사실 그다지 많지 않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좋은 의도로 대답을 했는데도 상대방에게 여전히 와닿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니즈, 욕구나 진짜 말하고자 하는 의도, 포인트를 제대로 짚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듣기의 여러 가지 유형과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 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듣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어떤 유형의 듣기를 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일단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듣기의 유형 자체가 우리가 MBTI 성격 유형이 각자 다른 것처럼 어떤 유형의 듣기가 좋다, 나쁘다 판단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다음에 4가지 듣기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듣기 유형은 바로 분석적인 듣기입니다. 이렇게 분석적인 듣기를 하는 사람의 특징은 중립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정보 위주로 이야기를 듣고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 해결까지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듣기 유형은 바로 관계적 듣기인데요. 이렇게 관계적 듣기를 하는 사람은 감정의 기저에 있는 상대방의 진짜 의도, 그 메시지를 파악하고 이해해서 그 사람과 심리적으로 연결을 하고자 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자, 세 번째는 비판적 듣기인데요. 비판적 듣기를 하는 사람은 대화의 내용과 상대방에 대한 신뢰 여부를 같이 동시에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나? 이 정보가 믿을 만한 정보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보적 듣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보적 듣기를 하는 사람은 정보의 효율적인 공유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다른 사람들과 미래에 공유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중점으로 생각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에서 그 사람의 내면의 감정이나 의도, 메시지를 파악하는 관계적 듣기를 주로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듣기를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듣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과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여러분과 그 상대가 듣기의 유형이 비슷하다면 사실 서로 상처를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로의 이 듣기 유형이 다를 때는 충분히 이 관계에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대화의 목표를 빨리 파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 상대가 나와 대화를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되도록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내가 어떤 방식의 듣기를 해야 하는지를 직감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가 나의 솔직한 피드백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분석적인 평가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세 번째로 감정적인 연결을 원하는지를 재빨리 파악을 하고 나면 비록 그 대화에 여러분이 100% 집중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맞춰줄 수 있는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소 여러분이 듣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늘 시간에 쫓기면서 대화를 하시나요?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은 정보적 듣기 내지는 비판적 듣기를 할 경향이 높습니다. 특히 병원 같은 특정 분야,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는데요. 그 이유는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환경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듣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러한 직장에서의 효율 우선의 대화 방식이 집에 와서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일상적인 대화에까지 같은 효율 우선의 듣기를 할 수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나 오늘 학교 안 갈래, 나 같이 놀 친구가 없단 말이야 라고 말했을 때 부모가 네가 왜 친구가 없긴 왜 없어? 너 지난번에 민성이 생일 파티 초대받았잖아. 그리고 학교 가서 새로운 친구도 좀 사귀고 그래.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된다면 부모는 아마 해결 위주의 정보적 듣기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표현하지 못한 속마음이나 걱정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이상 그 고민거리를 여러분에게 이제는 절대 얘기하지 않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대화의 주인공이 누군지 꼭 기억을 하시면서 대화를 하세요.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의 주인공을 은근슬쩍 자기한테로 가져가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연결이나 공감을 한답시고 여러분의 이야기, 본인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면 자칫 상대방의 이야기를 온전하게 듣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나서 상대방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하고 대화를 이어간다면 상대방에게 여전히 그 대화의 중심이 될 수 있게끔 하면서 대화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료가 나 진짜 휴가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나 얼마 전에 우리 동네 근처 휴양림으로 다녀왔는데 진짜 괜찮긴 하더라. 근데 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라면서 경험도 얘기하면서 호기심 어린 질문을 건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의 듣는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대화의 목표를 여전히 달성하는 법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자신의 수술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의료진이 저희 수술 데이터를 보면 부작용이 있을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이렇게 정보 위주로 말씀을 하시되 그래도 사실 수술 자체가 환자 입장에서는 두렵긴 하죠.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데 어떤 부분이 제일 걱정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특히 의료진과 같이 냉철하고 빠른 판단을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정보 위주의 분석적 듣기 스타일을 공감적 듣기 스타일로 완전하게 바꾸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서 환자의 불안감을 낮추면서도 환자나 보호자의 감정 깊은 곳에 있을 두려움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공감적 듣기를 접목한다면 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대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질문하기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실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는지 상대방 스스로도 알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대화를 통해서 그 상황 자체만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시고 질문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상황처럼 아이가 나 오늘 학교 안 갈래, 나 같이 놀 친구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을 만큼 마음이 힘들었구나. 어떤 마음인지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어? 라고 묻는 겁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쉽게 괜찮다고 하거나 솔루션을 당장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질문을 통해서 디테일한 설명, 내용을 더 들으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초반에 전해드렸던 직장에서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다음 주에 있을 임원진 회의에서 발표를 앞두고 떨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김대리, 나도 처음에 발표할 때는 엄청 떨리긴 했었어. 근데 어떤 부분이 걱정되는데 내가 한번 들어봐 줄까?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면 그 후배의 사원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읽어주었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안정감과 동시에 상사인 여러분을 훨씬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인간관계 그리고 대화법에서 잘 듣는 법, 경청을 해야 하는 이유와 듣기의 여러 가지 종류 그리고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경청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흔히들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하시면 말을 잘하는 것만을 떠올리시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말을 잘하는 것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사실 잘 듣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고 큰 지혜가 되는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전하지 않는 말의 진짜 메시지를 파악하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잘 들으면서 대화를 한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보다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소통을 응원합니다.